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린 공무원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처음에 그는 김밥집 사장의 돈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김밥집 사장의 돈, 이것을 그는 마중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에 물 한 바가지를 붓고 펌프질을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한 한없이 물이 나온다. 바로 그와 같이 소득은 계속 증대된다. 이것이 그 이론입니다. 이때 처음에 붓는 물 한 바가지,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의 돈으로, 김밥집 사장의 돈으로 이러한 펌프질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중물 작전, 그것은 첫 해에서 바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영세한 김밥집 사장, 자영업자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항의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밥집 사장에게 직접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은 마중물을 위한 지원금, 다시 말해서 마중물 마련을 위한 마중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원금은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죠. 그리고 나서 통계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 경제는 더 나빠졌다. 이렇게 되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것이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비판이 나오면 자신들의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서이지요. 그러나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어떻게 된 일인지 직진, 무조건 직진을 합니다. 앞에 무엇이 있든 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통계 자료를 탓하기 시작한 것이죠. 통계청에게 그 원자료를 내놔라 해가지고 문재인 청와대가 이것을 다시 정리한 다음에 발표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았자 통계를 가지고 다시 뽑아서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해설을 해봤자 성과는 없었습니다. 실패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통계청장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 통계청장, 새로 들어간 통계청장의 통계청, 거기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소득이 올랐다. 양극화가 해소되고 있다. 경제정책,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런 통계자료, 이것을 이번에 발표한 것입니다. 마중물을 마련하려고 할 때까지는 그나마 좀 순진한 구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예 통계 숫자를 더 큰 숫자로 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이런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제는 앞으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국민 여러분의 소득이 증가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보도자료를 2018년 11월 1일 발표했습니다.
그 통계청 보도자료의 이름은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 작성 결과라고 하는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현물 이전이라고 하는 마치 조선시대의 한문으로 된 문서를 읽는 것 같은 이런 명칭, 그것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비영리 단체들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 분명히 돈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기부, 물품, 자선활동, 노인 돌보기, 임대아파트를 사용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소득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현물 이전이라고 묶어놓은, 다시 말해서 복지 혜택이라고 좀 큰 제목으로 부를 수 있는 돈이 아닌 복지 혜택, 그것을 돈으로 환산한 다음에 소득이 증가했다 하고 통계를 작성하겠다. 그렇게 밝힌 것이 바로 그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통계청이 밝힌 그와 같은 식으로 통계를 작성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첫째, 국민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이번에 발표한 그 보도자료에는 2016년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회적 현물 이전, 이것이 복지 혜택이라고 바꿔서 이해를 해도 된다고 했죠. 2016년에 복지 혜택이 171.1조 원, 아주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 부문도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0조 원 정도는 민간의, 우리가 흔히 기부물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혹은 자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돈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 복지 혜택을 소득에 포함시킨다고 했죠. 복지 혜택을 받은 국민은 결국 2016년에 소득이 171.1조 원이 증가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부유한 국민은 아니겠죠. 그래서 부유하지 않은 국민, 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의 소득을 일괄해서 171조 원 이상을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부유한 국민하고 소득 격차는 줄어들겠죠. 한꺼번에 위에 얹어줬으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그 자료를 가지고 통계청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양극화 현상이 완화되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식으로 통계를 사실은 기법이라고 할 것인지 이것이 조작이라고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2016년이 아니라 2017년, 2018년, 2019년 그때도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복지 지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원금도 많이 지출을 했죠. 그러면 그때는 복지 혜택을 받은 국민의 소득이 171.1조 원보다 훨씬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양극화도 훨씬 완화되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국민소득을 복지 혜택을 돈으로 환산해서 이것을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치자하고 추정을 한 다음에
이 추정한 것을 가지고 통계를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가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월소득이 50만 원인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 달에 5번 노인 돌보기 서비스를 받습니다. 통계청의 설명에 의하면 노인 돌보기 서비스를 일반 유료 서비스를 받게 됐을 때 그 돈으로 환산을 하겠다고 했으므로 우리가 1회 서비스를 받는데 5만 원으로 계산을 해 봅시다. 그러면 노인 돌보기 서비스 5번이면 25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국민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청은 임대아파트에 사는 국민의 경우에는 일반 주택임대차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 비용을 환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달에 3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기로 하죠. 또 이 국민은 무상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상 의료 혜택을 받는 것을 일반적인 의료 비용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 45만 원 정도를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꼭 맞지는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3가지 노인 돌보기 서비스, 임대주택, 그리고 무상 의료 혜택, 여기에서 이 국민이 받은 그 혜택, 이것을 돈을 주었다고 한다면은 총 100만 원을 지불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이 경우에 100만 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든 100만 원어치를 썼다. 문제는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도 통계청이 잡았고, 그리고 이것을 돈처럼, 실제 돈처럼 취급을 하면서 통계를 작성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세밀히 확인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50만 원이었던 국민이 이제 이 추정된 소득 100만 원을 합하니까 소득이 150만 원이 됩니다. 통계청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100만 원이 증가했다. 확실히 50만 원일 때보다는 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요. 그렇게 보이게 숫자를 덧붙여 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원금을 주었더니 소득이 늘었다. 그러면 바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공한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작성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했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하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행복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국민도 행복할 것인가? 국민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말처럼 방금 이야기한 그 국민의 소득이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합시다. 증가했다고 하면 이제 내 주머니에 돈이 더 들어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머니에 150만 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50만 원이던 국민이 1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그 돈을 써야 되겠죠. 이 국민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분명히 소득이 늘어났다. 당신은 돈을 더 많이 벌었다. 당신 주머니에는 돈이 100만 원이 더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늘어난 100만 원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죠. 돈은 더 벌었다고 하는데 통계청이 그렇다고 기록도 해주는데 지갑에 돈이 없습니다. 100만 원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국민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더 벌었다고 하는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국민을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드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최면술사인가? 이제는 국민의 정신마저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통계청은 이런 식으로 그 계산 방법까지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하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국민소득이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만큼 늘어난다. 그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은 그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알고 있던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처럼 옷을 입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옷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상상의 옷을 보자고 하는 것이 정말 동화를 현실로 만드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통계청은 보란 듯이 숫자로 이것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자료를 30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통계인 것이다. 이것이 통계의 본질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통계 시스템이 실제로 그 통계 자료가 정직하지 않다 하는 의심을 늘 해왔습니다. 최근 1, 2년 사이에. 이제는 그 진면목을 정말 명확히 보게 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리고 좀 머리 나쁘게 마음씨 좋게 대충대충 살다 보면 눈 뜨고 속는 겁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보기로 합시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만일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국민에게 돈을 납부하라, 돈을 내놔라 하고 요구하면 국민도 할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이제 국민들은 자기가 쓰던 헌 물건을 내주면 됩니다. 불우이웃을 위해서 자기가 몇 번 썼는데 아직은 깨끗한 물건이 있으면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것처럼 세금도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돈을 요구할 때마다 그런 물건을 내놓으면 되겠죠. 또한 서비스를 내놔도 될 겁니다. 안마를 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거나 혹은 미소를 지어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그것을 대신 받아가라.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아마도 그 계산은 통계청이 잘 해주겠죠.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 이렇게 물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소득주도 성장 되는 거죠. 그렇게 물으면 되겠죠. 이번 통계청의 보도자료는 이러한 방법론의 문제도 있지만 데이터를 문서로 작성해서 보여주면서 국민을 말로 속였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것을 확실히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정부에 경고를 하기로 합시다. 그러니 정신을 집중해서 분석을 해보기로 하지요. 통계청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념을 한두 가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월 소득이 50만 원인 국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그 숫자를 그대로 가지고 통계청이 설명하는 그 개념을 이해해 보기로 하죠. 국민이 월 소득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취득한 소득입니다. 물론 이것을 소득이라고 부르죠. 통계청은 이와 같은 것을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소비하고자 할 때 사고자 하는 재화를, 그러니까 물품을 그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다. 혹은 용역도 구매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 가능 소득이다. 우리가 그냥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소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소개한 예에서 복지 혜택을 돈으로 추정했죠. 소득이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100만 원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 돈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늘어난 것은 원래 있던 소득은 50만 원이고 늘어난 것은 소득이라고 추정한 100만 원 가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둘을 합해서 돈은 150만 원이 되겠죠. 숫자로 합하면. 이것을 통계청은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조금 전에 그 돈에다 붙였던 그 앞에 조정할 때 그 조정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조정, 처분 가능 소득, 이렇게 붙인 것이죠. 그래서 조정 처분 가능 소득이 이제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속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돈 50만 원이 있고 돈인 셈 치자라고 하는 100만 원 가치라는 것이 있죠. 그 둘을 합해놓고 조정 가능 소득 15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기로 하죠.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늘어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늘어난 것은 100만 원이라고 우리가 쓰기는 하지만 그것은 돈 100만 원이 아니고 복지 혜택 100만 원으로 추정되는 가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것은 처분 가능 소득이 아닙니다. 그렇죠? 조정, 처분 가능 소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50만 원을 우리가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정,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이 아니죠. 다르니까 다르게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정,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늘어난 돈 100만 원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소득이 아니겠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조정, 처분 가능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잘 기억을 해두기로 합시다. 그리고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부터 설명을 할 것은 여러분이 그림도 그려보고 메모도 해보고 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확인을 해보기로 합시다.
처분 가능 소득 5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빨간색 바둑돌 50개 이것으로 우리가 보여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복지 혜택을 100만 원 소득으로 추정하기로 했죠. 이것을 파란색 바둑돌 100개 이것으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기로 합시다. 먼저 소득이라고 써 있는 주머니에 빨간색 바둑돌 5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조정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쓰여 있는 주머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바둑돌 50개를 이 새로운 주머니에 옮겨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주머니에 빨간 바둑돌이 50개 있죠. 거기에 파란 바둑돌 100개를 또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주머니에 바둑돌이 일단 50개가 있다가 이제는 150개로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주머니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마술사들이 흔히 하는 그런 방법이죠. 통계청이 우리에게 이런 마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속임수인 것이죠.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머니 속에 바둑돌이 50개 있다가 150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 놓고 그러면 몇 퍼센트 늘어났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몇 퍼센트 늘어났는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늘어난 것이 지금 100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100개는 원래 50개가 있었는데 그 50개의 2배입니다. 그렇죠. 1배 늘어나면 100% 늘어난 겁니다. 2배 늘어나면 200%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늘어났을까요? 하면은 200%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이것이 빨간 바둑돌하고 파란 바둑돌을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다. 또 이것을 숨기고 있죠. 그래 놓고 이제 이러한 처음에 주머니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는 빨강색과 파랑색이라는 것을 슬쩍 지워버리고 바둑돌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관객, 우리 국민들은 어디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 애초에 하나씩 속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머니에 바둑돌이 150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할 겁니다. 통계청은 잽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머니에 빨간 바둑돌이 150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뻔히 보면서 속습니다. 그렇지 않죠. 주머니에는 빨간 바둑돌은 50개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되는데 우리 언론들도 다 속았습니다. 바로 뒤에서 또 그것을 볼 것입니다. 통계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둑돌이 200% 늘어났습니다. 앞에서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200% 늘어났다고 하면은 바둑돌은 늘어났다. 이것을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또 한 번 더 속입니다. 빨간 바둑돌이 200%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지요. 그 다음에는 속도를 내서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이죠. 빨간 바둑돌은 처분 가능 소득이었고 파란 바둑돌은
복지 혜택으로서 조정 처분 가능 소득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쯤은 다 잊었겠지 하면서 그냥 대놓고 속입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 200% 늘어났습니다. 그러니 소득 증가율이 200%입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틀렸습니다. 틀렸다기보다 거짓이라고 해야 하겠죠. 바로 이러한 내용이 2018년 11월 1일 통계청의 보도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문장을 일부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2016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평균 466만 원으로 처분 가능 소득이 15.7%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득 증가율은 15.7%이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통계청이 내놓은 30쪽짜리 보도자료 전체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정의는 해놓고 본론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데이터에서, 표에서, 그리고 내용 설명에서 소득을 빨간 바둑돌과 파란 바둑돌을 섞어가지고 숫자를 늘리면서 그 증가율도 섞어서 계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국민을 이런 식으로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법적인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해서 지금은 법적 책임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언론 이야기를 했죠. 눈뜨고 당하는 것이 그래도 언론이 이러한 정보를 확인해서 사실을 국민에게 전해줄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이번에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이번 이 보도자료를 가지고 각 언론사가 보도한 제목을 한번 훑어보기로 하죠. 이것이 모두 2018년 11월 2일에 보도된 그런 기사 제목입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현물 복지로 연소득 466만 원 상승, 증가 이렇게 해야 하겠죠. 노컷뉴스, 의료, 교육 등 사회복지, 처분 가능 소득 15.7% 올라. 틀린 이야기고 거짓입니다. 앞에 것도 틀린 이야기고 거짓입니다. 뉴시스, 현물복지 반영, 소득 통계 살펴보니 양극화 개선세 뚜렷. 이것 역시 거짓이고 틀렸습니다. 경향신문, 무상보육 장학금 등 현물복지로 가구 연소득 466만 원 늘었다.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뭐가 늘었다는 겁니까? 이것 역시 거짓이고 또 틀린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복지 혜택이 소득 불평등 줄여. MSN, 무상교육, 의료 혜택이 양극화 줄였다. 이것이 언론의 보도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보도자료를 보도하는 그 사실보도라고 하는 그 언론의 본연의 자세, 그것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 기사 제목을 보면서 모두 내용을 읽고 가라는 그런 법은 없죠. 지나가는 그 길에 이런 제목을 보게 되면 간접 광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오도 잘못된 길로 이끌고 누군가를 위해서 과장 광고를 하는, 허위 광고를 하는 그런 결과가 나게 된다. 이것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뉴스 제목을 보면 마치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이러한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2015년과 2016년의 자료를 가지고 통계청이 가볍게 말하면 장난을 쳐본 겁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서. 게다가 만일 2015년과 2016년의 자료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재인 스타일로 다시 통계를 냈더니 정말 이런 효과가 있었다. 뉴스가 보여주듯이 양극화 개선세가 뚜렷하고 가구 연소득이 몇백만 원씩 늘어났고 소득 불평등도 줄어들었고 처분 가능 소득이 늘어났다. 만일 그랬다면 그러면 2015년이나 2016년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 경향은 이미 주춤해서 돌아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때 양극화의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문재인 씨는 그때부터 그 다음 후보일 때도 계속 그 얘기를 했고 올해 그 국회 연설에서도 역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이 뉴스는 스스로 자기 모순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 자료는 보도자료가 거짓이요, 틀린 자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론 또 이런 기사를 내보낸 이런 방송을 한 방송사 그런 데에서는 과연 이 시대의 언론과 방송은 사실 보도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있는가? 어떤 자료든 보도자료가 나오기만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나 문재인 청와대 정부를 찬양하는, 서로 그것이 몇 년 전 자료라고 하더라도 그저 그것을 찬양하는 이런 제목을 뽑아서 이런 기사를, 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것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정부라고 하기도 어려운 문재인 청와대 정부, 언론이나 방송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런 언론사, 이런 방송사들. 그런데 국민은 이 상황에서 뜻밖의 다른 쪽으로 다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 지금의 권력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일파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죽을 지경인가? 이렇게 위기감에 떨고 있는가?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렇게나 복잡하게 설계한 트릭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했는데 국민이 외면했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저 스쳐 지나가고 뒤쪽으로 숨어버린 그런 기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언론사조차도 이렇게 해서 보내고는 있지만 형식적으로 써서 그냥 난리듯이 내놓고 아무도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국민이 외면했기 때문에 국민을 속이는 데 실패했다. 그것은 참으로 더 비참한 일이죠.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